5분씩 누리시면 되고요. 이 밑으로는 아마 찌실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사실 여기 뒤로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요. 그리고 저 밑으로는 찔 수 있는 찜통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술은 발효예요. 발효식품이고요. 발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독이에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소독을 어떻게 했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죠. 항아리에다가 장을 담을 때 반드시 소독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짚을 넣고 불을 태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소독을 했고요. 요즘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를 쓸 때는 가스에다가 거꾸로 항아리 엎어가지고 불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항아리도 사실은 그냥 락스 이러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락스로? 그런데 락스 안전해요. 200배 희석하시면 됩니다. 200배 15분에서 20분 정도 희석한 물에다가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게 10리터잖아요. 그래서 50cc에 락스를 붓고 물을 10리터 채워서 소독을 한 거예요. 균은 좋은 균도 번식을 하지만 나쁜 균도 동시에 번식을 해요. 그런데 세력 싸움이거든요. 좋은 균이 많으면 나쁜 균이 별로 활동을 못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용기에 자, 이만큼을 발효를 시키는데 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고추장이나 된장 부어라 이러면은 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꼭 설명을 해요. 네, 꾹꾹 눌러라. 여기에 고추장이 요만큼 튀잖아요. 여기서 균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에는 발생을 잘 안 하는데 여기 티 내에서 발생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막 묻어. 어떤 분은 막 젓다가 다 묻혀. 그러면은 그분 건 여기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소독 처음에 항상 술을 만드실 때마다 반드시 소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베이킹 소다, 식초 절대 안 됩니다. 100% 소독이 안 돼요. 그 소독 전용 린스가 있어요. 그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유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로 열탕 소독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지만 이거는 플라스틱이라서 열탕 소독을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유리도 미세하게 균열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락스로 소독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소독이 제일 중요하고요. 발효를 다른 말로 삭히다라고 합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삭히는 거. 뭐 아세요? 삭히는 거. 통거. 네, 맞아요. 막걸리에 가장 좋은 안주. 삭히다가 좋게 말하면 좋게 썩은 게 삭힌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썩는 거죠. 부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삭히다가 사케가 돼요. 네. 어원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방법을 물어봤더니 삭힌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삭히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안 가르쳐줬겠지. 그래서 씹어서 삭혔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누룩을 사용하고 이러지만 그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처음에는 입으로 씹어서 삭혀가지고 술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술과 우리나라 술은 상당히 비슷하고요. 중국 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술은 쌀로 만들었고요. 일본 술도 쌀, 그다음에 뭐 고구마. 중국 술은요? 중국 술 뭘로 만들어요? 수수? 네, 수수. 붉은 고량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수의 색깔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든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술을 만드는 데 자신이 생기면 다른 재료로 눈이 가요. 처음에는 찹쌀 해보고 콩도 해보고 보리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봐요. 하다못해 감자도 해봐요. 밤도 해보고 조로 한 게 맛있다더라. 조도 해봤어요. 옥수수도 해보고 다시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거고요. 이렇게 나라마다 술의 재료가 다 틀린데요. 우리나라는 쌀이 많았기 때문에 쌀을 발효시킨 거고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포도가 많아서 포도를 발효시킨 거고요. 그래서 포도는
과일을 발효시킨 술은 와인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술은 막걸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전통적인 개념의 술은 아니에요. 이름은. 지금은 주세법상 탁주라고 부르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에요. 탁하다 해서 탁주예요. 그럼 탁하지 않으면 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탁주예요. 막걸리는 마구 걸렀다 해서 막걸리, 금방 걸렀다 해서 막걸리.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막걸리를 우리가 만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탁주요. 탁주에서 한 단계 건너가면 청주고요. 청주에서 한 단계 더 건너가면 소주예요. 자, 여기는 여과고요. 여기는 증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거예요. 막걸리를 만들고 나서 막걸리를 처음에 만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마시는 막걸리는 시중에 파는 막걸리 몇 도예요? 24도. 아, 막걸리? 15도? 15도? 아, 와인하고 비슷해. 12도. 어? 막걸리? 세상에나. 막걸리 아니 막걸리 드세요? 7도. 막걸리 드세요? 맥주 정도가? 맥주는 몇 도예요? 4도. 또 6도, 4도. 소주는 몇 도예요? 16.9도. 와인은 몇 도예요? 와인은 12도? 11도? 10도도 있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12도 전. 네. 그럼 막걸리는 몇 도? 막걸리 비슷한 거 같은데 와인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구나. 6에서 8도예요. 맥주가 4에서 5도고요. 소주가 원래 증류주는 뭐 40도 막 이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소주는 16도, 17도 뭐 이렇죠. 우리가 만드는 막걸리는 이렇게는 안 만들어요. 왜냐면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면 실패해요. 술이. 그래서 원래 와인이나 막걸리는 13에서 15도예요. 혹시나 여기는 제가 만든 술을 드신 분은 안 계신가 봐요. 맞다. 이제 제가 술을 막 나눠드리는데 다 하시는 말씀, 선생님 술은 너무 독해. 독한 게 아니고요. 도수가 높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는 도수가 낮다 보니까 저는 물 안 타거든요. 그래서 높아요. 그러면 15도라고 치면 소주 지금 우리가 먹는 16도짜리 소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걸리 마시듯이 하면 취하죠. 저희 신랑이 맨날 나는 자기 술만 먹으면 인사불상이 된대요. 세상에 무슨 소주 도수의 술을 막걸리 잔으로 벌컥 마시는데 어떻게 안 취해요. 그렇게 먹는 게 바보라고 해. 절대 소주 잔으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청주는 맑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우리가 왜 막걸리 보면 가게 가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위에는 맑고 밑에는 탁하죠. 그래서 이걸 막 흔들어서 드세요. 아니에요. 막걸리 먹는 방법 처음에 맑은 술을 따라 마셔요. 네. 그 다음에 중간을 약간 흔들어서 중간으로 먹고요. 맨 마지막에 걸쭉한 걸 먹는 거 세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선배들이 막걸리를 먹을 때는 절대 흔들지 않았어요. 살살 따라갖고 먹었는데 우리는 막 흔들죠. 막걸리는 굉장히 슬픈 술이에요. 막걸리 누가 먹었을까요? 아까 말했잖아. 막걸리, 청주, 소주가 있다 그랬어요. 막걸리는 누가 먹었어요? 서민들. 서민. 청주는? 양반들. 소주는? 더 위에 관리.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고위급인 그 사람들. 관료? 고관대장.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술은 사람들이 다 서로 나눠 먹기 위해서 빚은 건 아니었어요. 양반한테 납품하는 거였죠. 그래서 술을 이제 만들었어. 그다음 아까 말했죠. 이제 맑은 거를 떠요. 그러면은 밑에 껄쭉한 것만 남았잖아. 이건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막걸리 그래서 막 휘기 저어서 먹었죠. 그 막걸리는 그러니까 버린 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물을 희석시켜서 서민들이 먹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13에서 15도의 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에다가 물을 탔으니까 그건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청주는 사실 얼마 안 나오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다 탁하잖아.
그런데 이거를 내려서 계속 기다려서 여과지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여과를 시켰는데요. 그러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건져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2배의 수를 만들었고요. 청주를 소주로 내리면 더 적어지죠. 혹시 증류하신 거 본 적 있으세요? 증류하는 거? 증류가 그 열을 가해서 냉각시켜갖고 수증기 떨어지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똑똑 떨어져요. 똑똑. 그래서 처음에 떨어지는 그 높은 도수가 60도 이렇고요. 많이 받을수록 이제 도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증류는 더 적어요. 막걸리의 걸쭉한 부위를 끓이면 타잖아요. 그래서 청주를 증류시켜요. 그러니까 양이 훨씬 적어지니까 이거는 아주 높은 사람들만 먹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인데 동시에 백성이 어려워지면 네, 농사가 잘 안 되면 술은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좋아했던 임금님들이 금주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나라의 우환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흉작인데 서민들은 쌀을 계속 뺏기는 거죠. 백성들은.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게 했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보면 금주령을 내리는 임금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뭐 안 지켰겠죠. 근데 뭐 요즘에는 쌀이 남아 돌잖아요. 그러면 술을 만드는 방법. 자, 아까 이제 저희가 쌀은 쌀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고두밥이에요. 쌀 1kg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누룩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가장 기본적인 누룩은 이 누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누룩이 송화국자 거고요. 이거는 진주국자도 있고 그다음에 산성 누룩도 있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한 이유는 가장 무난한 맛의 막걸리가 나와요. 자, 소율곡에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겠어요? 술 담는 요령. 쌀 2kg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뒤에 하나씩 보시면 쌀 2kg에 누룩 얼마? 1kg. 네, 그러면 1kg일 때는 500g이겠죠? 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이요. 이 누룩에다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다들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빚어야지 해서 이걸 사서 그렇게 넣어요. 그래서 술을 만들었어. 맛이 좀 이상한데? 그럼 누구 탓을 할까요? 자기 탓이야. 본인 탓을 해요. 네. 여기에 틀린 방법이 써 있는데 요거대로 따라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술 만드시면 안 돼요. 누룩을 팔기 위한 몸부림이 아닐까. 네. 망쳐서 또 막. 또 그런 것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소비하게 하는. 제발 좀 저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문제들. 네? 그래서 항해전화 뭐 한두 사람이 했겠어요? 안 고치고 있어요. 누룩은 이거는 우리 밀로 만든 전통 누룩이에요. 전통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된장을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과 공장에서 만든 게 다르잖아요. 전통 누룩 말고 계량 누룩도 있고요. 미원 모양의 누룩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정제효소, 조효소제 그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전통 누룩이 가장 맛있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전통 누룩 안 써요. 그리고 입국이라고 하는 누룩도 있고요. 그래서 전통 누룩은 쌀의 10%를 넣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kg에 100g. 그런데 여기서 500g을 넣으라고 했어요. 자, 궁금하신 분은 500g 넣고 만드셔도 돼요. 100g만 넣는 거예요. 100g을 넣고 그럼 물, 아까 말했죠. 물은 쌀, 누룩, 물만 넣어요. 물은 1.6배를 넣어요. 그러면 1kg, 100g, 1.6L를 넣습니다. 그러면 13에서 15도의 술이 나와요. 술은 자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넣고, 자, 이 밥은 쌀 아까 1kg라 했잖아요. 그럼 얘 무게가 1kg일까요? 자, 쌀 1kg로 밥을 지었어. 그럼 이거의 무게는 더 무겁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데서는 다 해갖고 오거든요.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지어와요. 근데 딱 봐도 좀 이상해요. 숙제는 2kg였거든요. 근데 딱 봐도 약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2kg의 쌀 맞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밥 2kg요. 밥 2kg와 쌀 2kg는 달라요. 저희는 쌀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밥은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부피가 늘겠죠. 고두밥을 잘 찌면 1kg의 고두밥은 1.25에서 3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와요. 근데 뭐 1.5가 나오고 막 이러면 조금 물을 과하게 먹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밥이나 죽으로 하면 술은 만들어지지만 고급스러운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죽을 먹을 때와 밥을 먹을 때와 고두밥을 먹을 때의 맛이 달라요. 씹었을 때 처음에 고두밥은 그냥 밥 좀 꼬득꼬득한 밥 아니야 하는데 단맛이 달라요. 고두밥을 먹었을 때의 단맛과 일반 밥을 하나를 먹었을 때의 단맛과 죽을 한 알만큼 먹었을 때의 단맛은 고두밥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고두밥을 이제 쪄가지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물은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쌀은 쌀, 누룩, 물이 있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예전에 그 백종원에 뭐였지? 물. 거기 막걸리 만드는 대전에서 맛있다. 대전에서 막걸리 만드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저런 사기꾼이 있나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다 틀렸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저 예전에 제 수업에 이제 어떤 겉멋이 잔뜩 든 연예인이 와서 술집을 하시려고 저한테 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집중하신 건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디 뭐 전라도에 유명하다는 약술을 길러다가 막 술을 만들어요. 제발 좀 여기에 집중하면 좋으련만. 물론 본인이 이것도 만들면 좋지만 못 만들잖아요. 만들라고 안 권해드려요. 밥이 고두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엉망인데 이거 백날 좋은 물 갖다가 뭘 하겠어요. 물은 일반적으로 그냥 생수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정수기물 쓰셔도 돼요. 하다못해 수돗물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수돗물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루 정도 받아서 밑에 있는 거는 안 쓰고 위에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수돗물로 막걸리를 만들면 약간 땅콩의 고소한 맛도 나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떠서 하실 수 있는 자신만 있으면 수돗물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뭐 물 맛이 좋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포천에 물 맑고 막 이런 내용이지 지금은 그냥 정제되어 있는 물 혹은 좋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쌀은 어떤 쌀을 쓸까요? 햅쌀? 아까 맵쌀이라고 했잖아. 맵쌀을 쓰는데 우리 되게 많잖아요. 햅쌀? 종류가 되게 많아. 근데 혼합되지 않는 네? 한 혼합되지 않는 품종이 달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쿠팡을 검색을 했어. 쌀 10kg. 그러면은 뭘 살까요? 싼 거? 싼 거. 싼 거? 싼 거. 왜? 진짜? 왜? 아까 말했어요. 제가 답을 말했어요. 고주가 분위기 쌀이 우리가 윤기가 자르르한 걸 없앤다 그랬잖아요. 아. 윤기가 자르르한 여주 임금쌀 이런 거는 아. 좋은 술에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박박 씻을 거니까 그냥 정보비만 아니면 돼. 묵은 쌀은요 뭘 해도 맛없어요. 절대로 묵은 쌀 쓰지 마세요. 술 망쳐요. 여러분들이 보면 막 잼 만들거나 이럴 때 정말 막 다 뭉그러진 딸기 이런 거 쓰시는데 절대 아니 되어요. 좋은 재료가 좋은 걸 그럼 만들어요. 도정은요? 도정은 왜 도정해야지. 그러니까 도정이 정도가 좀 다르겠잖아요. 7분동이 약간 5분동이 네, 다 해야지. 백미. 백미 아주 많이 깎은. 네. 왜냐면 왜냐면 현미는 껍질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돼서 방법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완전히 다 깎아낸 맵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 그러냐면 혹시 맥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맥주가 뭐 있어요?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라거. 맞아요. 라거와 에일이 있어요. 라거와 에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맛? 뜬 거와 내려가라앉. 위에 뜬 거와 내려가라앉. 네. 일반 하면 발효, 상면 발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쌀도 맵쌀이냐 찹쌀이냐에 따라서 상면 발효, 하면 발효가 달라요. 우린 쌀 하나 갖고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저것 하면 뭐가 상면이고 뭐가 하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맵쌀을 오래 하다 보면 얘는 상면 발효네? 얘는 하면 발효네? 맥주를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요. 저는 맥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가장 기본은 막걸리를 해보면 맥주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만들 건데 그러면 넣어두면 되나요? 어디에서 제가 지난번에 어디 도시재생센터에서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서 맥주를 만든대요 주민들이. 그래서 술을 만드네 하고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거 술이 안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저희 신랑이 직원들하고 맥주 만드는 데를 가서 배웠대요. 왔는데 아니야 이렇게는 이 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분명히 사기를 친 거다. 당신 당하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술은 기본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청국장을 띄우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술도 띄우는 과정이 있고 된장도 띄우는 과정이 있어요. 띄우지 않으면 안 될 거거든요. 우리가 술은 두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식초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거쳐요. 그래서 술은 처음에는 당화 발효를 거치고요. 요 다음이 알코올 발효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호기적 배양과 혐기적 배양이라고 합니다. 식초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서 다시 호기적 배양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가 술이에요. 자, 그럼 당화 발효를 호기적 배양이라고 하는데요. 당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호기, 좋아해요. 뭘 좋아해? 공기를 좋아해. 공기를 좋아해야 삭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뚜껑을 완전 닫아서 밀폐를 시킬까요? 뚜껑을 열어놓을까요? 공기를 좋아하니까 뚜껑을 열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맥주를 먹다가 캔을 땄어. 자, 다음날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죠. 알코올이 날아가잖아요. 알코올 발효는 이렇게 당화가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당들이 알코올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알코올로 변환이 될 때는 공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뚜껑을 꽉 닫거나 처음부터 혹은 뚜껑을 계속 열어놓거나 아니란 얘기예요. 뚜껑을 열고 닫고 닫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술이 되는 거고요. 술이 다 됐어. 다시 열어야 식초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는 걸로. 어떤 분이 술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왜요? 계속 열어놨대. 아니 닫으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는 양조 용기를 구입하라고 할 건데요. 뭐냐면 여기에 이게 에어락이라 그래서 공기를 열고 닫는 기능을 자동으로 하는 우리가 이거를 빼서요.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이 에어락 도구를 열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 작은 뚜껑을 빼시고요. 여기에 이거를 꽂으세요. 꽂으시면 이게 스스로 공기를 넣고 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와인을 만드는 프랑스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 통은요. 이거 뚜껑만 몇만 원 했어요. 되게 비쌌었어요. 지금은 엄청 싸죠. 네, 이제 이걸로 재료를 다 넣고 닫은 다음에 여기에 물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물이 또각또각 움직이면서 공기를 알아서 조절해줘요. 여기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근데 뭐 얘가 과학인 걸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통이 이제 많이 쓰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 호기적 배양하죠. 뚜껑을 연다 그랬는데 그냥 열어놓으면 벌레도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줘요. 공기 통해요. 충분히 통해요. 나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더 열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선을 씌우면 되겠죠. 네, 면포 같은 걸 씌워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항아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면포를 씌웠죠. 강화 발효 완전히 삭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삭을 때까지 강화 발효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쌀을 넣잖아요. 쌀을 넣어서 물도 넣어서 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밥에 물 마른 것처럼 돼요. 그런데 오늘 밤 내일 아침에는 그 밥이 물을 다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뚱뚱한 밥만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제거 망했나 봐요. 물이 한 개도 없어요. 술이 없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러는데 그 밥이 삭으면서 물이 다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맵쌀은 밑에서부터 삭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뒤적뒤적 섞어주세요. 그래야 좀 더 빨리 잘 삭아요. 그래서 강화 발효를 하는 이틀 동안은 섞어주세요. 그런데 못했어. 아유, 술이 조금 더 늦겠죠. 그래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없는 통이라면 이렇게 놓거나 하시고 이틀 동안은 그냥 그렇게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일째 알코올 발효로 들어가면 뚜껑을 닫으셔야 돼요. 계속 열어놓으면 알코올이 생성이 안 되죠. 알코올 다 날아가는데 그냥 삭은 거야 얘는. 술 맛이 나는 삭은 애야. 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거야. 제 거는 식초가 됐어요. 식초가 된 건 아니야. 그냥 신맛이 나는 술. 왜 현기에서 물 조절을 잘못했거나. 그리고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술을 만들잖아요. 우와 맛있어는 절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먹어? 쉬고 쓰고 막 그래요. 혹시 커피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난 커피 너무 사랑해. 여기서 믹스 커피는 손 내리시고. 커피를 너무 사랑해. 자, 커피를 먹으면 믹스 커피를 먹으면 달달하죠. 이거 좋은 커피가 아니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해요. 자, 커피를 먹으면 커피에서 어떤 맛이 느껴지나요? 신맛, 단맛, 네. 짠맛,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짠맛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신맛, 처음에 커피가 이렇게 시다니.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신맛이 많이 나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단맛은 맨 끝에 혀에 은은하게 남죠. 오래 가죠. 좋은 술은 여러분들이 와인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저는 스위트 와인 좋아해요. 막 이러지 마세요. 자, 와인을 보면 스위트 와인이 있고 드라이한 와인이 있어요. 그러면 와인 애호가들은 드라이한 와인을 많이 먹어요. 그 드라이한 와인은 어때요? 무슨 맛이 나요? 네, 떫은 맛이 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인 먹을 줄 몰랐을 때는요, 와인을 선물을 받았는데 신랑하고 이런 걸 왜 먹어? 그래서 버렸어요. 그냥 한 모금도 못 먹고 다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20만 원짜리 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금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어마무시하네. 우리 막 거기다가 혹시나 이걸 고기를 재 먹으면 맛이 되고 삼겹살도 막 빠뜨리고 이랬었어요. 고기를 쟀더니 너무 맛없더라고요. 떫은 맛이 좋은 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거를 막걸리로 가져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막걸리, 장수 막걸리, 또 뭐 있으세요? 뭐 좋아하세요? 지평 막걸리, 잔 막걸리. 자, 먹으면 달아요. 네. 단맛이 딱 나요. 자, 우리가 커피를 먹는데, 와인을 먹는데 맨 처음에 단맛이 딱 느껴져요. 이걸 좋은 커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다양한 맛들을 단맛이 다 가려버려요.
좋은 술은, 좋은 와인은 떫고 시고 써요. 그런데 달긴 달아. 그 단맛은 맨 마지막에 와요. 좋은 술은, 좋은 막걸리는 떫고 시고 써요. 시면 신맛이 뭐하고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짠맛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짠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신 과일을 먹으면 짠 듯한 느낌 들어요. 그게 신맛하고 같이 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짠맛은 아니에요. 그런 짠맛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서 우와 부드럽고 그런 장수 막걸리 같은 맛을 딱 생각했다가 딱 마셨더니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막걸리 만든다. 내가 만들고 나서 줄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딱 만들고 짜는 날 대실망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람들한테 못 먹일 것 같은데 막 이래. 어떤 막걸리가 좋은 막걸리인지를 알고 마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한테 이 막걸리는 와인입니다 이러고 드려야 돼요. 좋은 와인, 쌀로 만든 와인입니다 이러면 와인은 뜰고 이걸 생각하고 드시니까 정말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막걸리는 저희가 진짜로 그냥 만든 막걸리는 외국인들이 훨씬 좋아해요. 완전 떫거든요. 완전 떫고 완전 셔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술에서? 쌀에서? 굉장히 좋은 맛인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미료가 엄청 들어간 막걸리를 열심히 고양시에서 잔치를 엽니다. 막걸리 축제를 열죠. 막걸리 축제를 해마다 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미료. 이런 정말 막걸리를 직접 계속 드시는 분들은 조금만 닿아도 여기서 나와요. 미원 퍼먹는 거랑 똑같은 맛을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하얀 가루 거기에 들어가는 아세트반 칼륨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카린, 뉴수가 이거를 젓가락으로 찍어서 한번 딱 드셔보세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막걸리에 넣어보려고 샀어요. 아세트반 칼륨이랑 이런 걸 다 사서 젓가락으로 다 찍어서 먹어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녹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서 빠져나온 흔적이 없다 그래요. 들어가면.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소량이다. 정말로요. 막걸리 한 병에 젓가락으로 한 번 콕 찍어서 넣으면 그 단맛이 나요.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집에 뉴스가나 아니 뉴스가로 옥수수 찔 때 보면요. 진짜 우리 말에 있는 그 한 꼬집 얼만큼 넣어요? 한 꼬집만 넣어. 요만큼만 넣는데 정말 옥수수가 엄청 타는 것처럼 달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섞지 않은 재료 본연의 맛을 가진 술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찹쌀로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과일청을 만들었다거나 그러면은 그걸 타시면 달달한 술이 되겠죠. 대신에 뭐 설탕을 타시면 안 돼요. 설탕은 우리가 이제 발효당이 있고 비발효당이 있는데 설탕은 발효당이에요. 더 발효를 시켜요. 더 시고 더 쓰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은 넣으시면 안 되고 이제 저거 지금 불을 껐어요. 그러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빨리 어머나. 뜸.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건너뛰었어. 딱 집에서 끄시고 열심히 풀어헤쳐서 식히시면 안 돼요. 네. 뜸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뜸을 드릴 거예요. 그 왜 옛날에는 엄마들이 바로 막걸리에다가 설탕 이렇게 넣어서 바로 먹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설탕 타서 바로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겠지 뭐. 속에서 어떤 맛이 강해지냐면 탄산이 강해져요. 그래서 혹시 맥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재료가 설탕이에요. 생맥주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맥주 혹시 카스 좋아하시면 뒤에 보시면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넣어요. 막걸리도 인위적으로 넣어요. 탄산을 못 만들어내거든. 얘는 능력이 없어요. 살균시켰거든요. 살균이라는 건 스스로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을 못 만드니까 주입시켜요. 그런데 생막걸리나 네. 혹은 생맥주를 만들었어. 그런데 얘는 탄산을 못 만들어요. 음. 그 능력이 떨어져 약간. 근데 이제 잘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걸리가 폭발할 정도로 탄산이 만들어져요. 아무것도 안 넣고도. 그런데 잘 안 됐어. 설탕을 좀 넣으시면. 네. 설탕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샴페인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이것만 갖고도. 설탕을 그냥 녹여.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방식대로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은 샴페인이 만들어져요. 야, 근데 아주 맛있진 않겠지. 근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집에 있는 주스가 남았어. 주스로 만들 수 있어요, 술을. 당분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포도로는 와인을 잘 못 만들어요. 당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까 당화 발효라고 그랬잖아요. 당분이 충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인의 그 포도는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포도는 아니에요. 산에서 햇볕을 골고루 받고 우리는 평지에서 포도나무를 키우는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왜 그 게살구, 그다음에 뭐 개복숭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포도예요. 딱딱하고 우리가 왜 모과를 생으로 먹을 순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단맛은 있지만 내가 먹으면 다 달진 않아. 여러분들 오미자 같은 거 먹으면 절대 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포도나 이런 것들은 당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당은 알코올 도수랑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와인이 13도라는 건 그 과일의 당이 25브릭스예요. 그러니까 25브릭스가 되어야 13도의 술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료들 중에 정말 단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과일, 채소 다 합쳐서 이건 정말 달아.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있나? 밥. 이 밥도 먹으면 단맛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으로 만든 게 이제 아까 말한 식사. 옥수수. 옥수수. 술 만들 수 있다니까요. 고구마. 그런데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는 없는데 토마토 달아요? 요즘 스테비아. 그거는 걔한테 강제적으로 스테비아만 먹는 거지 달지 않아요.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거의 물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도수가 안 나와요. 사실은 감도 도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감은 술이 없고 식초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식초를 감은 요만큼 갖고 만들기 힘들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면 항아리에 계속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혼자 발효를 계속 해가지고 그 식초로 간 거지. 술도 가긴 하는데 완벽하게 술로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감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감술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충도 가만히 있는데. 감와인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설탕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감으로만 갖고는 와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포도주를 만든다고 하면 포도에도 설탕을 넣고 다른 거에도 설탕을 막 넣죠. 왜냐하면 술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당을 설탕으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 포도가 13브릭스야. 재봤더니 그러면 13만큼 더 올려서 설탕을 더 부어서 25브릭스를 만들어가지고 술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브릭스가 높은 게 50이 있어요. 50브릭스. 엄청 높죠. 술을 만들면 25도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배? 네? 아니? 한국인 하면 딱 떠오르는 사과? 김치. 배추? 배추?
곰이 먹고 사람이 되었다면. 마늘? 마늘? 네, 마늘이 50브릭스예요. 마늘 구워봐요. 단맛 나게. 달죠. 단지 매운맛 때문에 단맛을 덜 느낄 뿐이지 엄청 달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마늘로 술을 만들면 되겠네요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수업을 했을 때 한 분이 마늘을 다 구워와서 술을 만드셨어요. 어떤 맛이 날까요? 마늘 향기. 마늘 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그 브릭스가 높다고 해서 꼭 좋은 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건강에 좋은 술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맛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걸 해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고구마 술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그냥 껍질을 다 벗기고 해봤더니 이게 변환되면서 왜냐면 우리가 막걸리가요 단맛이 나진 않아요. 그죠? 발효가 되면서 다른 맛으로 변환이 돼요. 고구마를 했더니 다른 맛으로 변환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왜 생고구마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있어요. 그게 묘하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껍질채로 쪘어요. 고구마 향이 장난 아닌 거예요. 딱 먹었더니 뭐였냐면 아이스크림 중에 고구마 아이스크림 아세요? 딱 그 한 잔을 딱 먹었는데 감동이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네. 아니 우리 시댁이 무한인데 무한은 고구마 막걸리고. 네. 근데 그걸로 끝.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머리 너무 향이 강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계속 먹고 있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껍질을 반만 넣어야 되겠다. 혹은 그냥 쌀로만 해야 되겠다. 향이 너무 강한 술은 또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술을 이렇게 한 모금만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먹으면 참 좋겠지만 많이 먹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 지방 특색 있는 걸로 해서 네. 막걸리 많이 팔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그러면 기본 막걸리에다가 네. 그런 맛의 베이스를 이렇게 첨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알밤 막걸리, 알밤 동동 막걸리 혹시 들어? 네. 잔 막걸리. 네. 더덕 막걸리도 더덕 막걸리. 더덕 좋은 막- 막걸리. 더덕 막걸리 정말 맛있어요. 되게 많은데요. 자, 알밤 막걸리 알밤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조금? 혹시 보셨어요? 막걸리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알밤 막걸리의 알밤은 없습니다. 이 알밤 페이스트하고 알밤 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밤 막걸리를 만들었더니 밤 껍질 맛이 나더라고요. 와, 망했다 완전히. 저 정말 제일 많이 실망한 게 밤이었어요. 밤 막걸리를 만들었더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거 까고 찌고 으깨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와, 떫은 맛이 장난 아닌데 그냥 밥의 떫은 맛이 아니고 밤 껍질을 우적우적 씹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들고 다시는 안 만드는 막걸리 중에 하나가 알밤 막걸리인데 그 맛 안 나와요. 잔 막걸리가 가평자 조그만큼 들어가요. 절대로 그 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색소도 들어가고요. 향도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인 막걸리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알고 먹으면 못 먹어요. 저 이제 그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장수 막걸리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막걸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걸리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비싼 막걸리를 계속 사 드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는데 아니라면 가장 비슷한 맛의 막걸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라성 막걸리. 에? 못 들어보셨어요? 네. 막걸리 축제 하면은 송라성 막걸리 오는데. 근데 그분 막걸리를 사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맛인지 아니까 막걸리 2병 주세요 이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막걸리를 돈 주고 안 사 먹는 이유는 너무 물이에요. 도수가 너무 낮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분 거는 사요. 가면 주세요 이러면은 그분 절대 그냥 안 팔아요. 시음 꼭 하고 사시라서. 아니 안다니까요. 그래도 이분은 절대 안 팔아요. 환불하러 온대요 사람들이. 드셔보시면 홍라성 막걸리 드셔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맛의 막걸리가 있다니 이걸 돈 주고 왜 사 먹나 이러지만 이분은 직접 농사 지어서 직접 다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만들어 보시면 이분 막걸리를
돈 주고라도 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막 드실 거예요. 막걸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막걸리를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는 분 계세요. 제주도에 무슨 막걸리, 뭐 우도 땅콩 막걸리, 대전에 무슨 막걸리, 뭐 춘천에 무슨 막걸리 대단하세요. 근데 그거 외우면 뭐 할 건데? 그건 다 감미로 들어있는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막걸리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서 어떤 막걸리가 나오느냐이고 내가 막걸리를 만들 줄 아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막걸리 축제가 그냥 여기 가도 우리나라에서 다 파는 막걸리 축제를 하고 있고 여기 가도 다 막걸리 팔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면 이 동네 어르신들이 쌀을 다 모아서 그걸 같이 큰 데다 놓고 짓는 거예요. 막걸리를. 그 나눠 먹는 거야. 그게 축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네 잔치든 결혼식이든 그렇게 술을 함께 만들어서 나눠 마시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다가 이제 남양주에 별내 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다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2kg씩 다 쪄와. 그래서 다 거기서 독에다가 부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로 잔치를 열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술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에 뭐 예를 들어 쑥이 유명해 그럼 쑥을 말려가지고 쑥도 넣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동네에 흔한 거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눠서 술을 빚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네에서 뭐 이런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뜸 다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13분 됐어요. 아, 네. 저기 그러면 지역마다 뭐 인삼 아까 잣 막걸리, 얇은 막걸리, 잣 인삼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맛을 내려고 감미료 같은 거 넣고 네. 흉내 내려고 그거를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뭐가 있냐면 막걸리 법이 있는데요. 막걸리는 그 첨가물이 몇 퍼센트를 넘으면 막걸리가 아니라 혼합 과일주가 돼요. 혼합주가 돼서 세금이 엄청 붙어요. 그러니까 못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잣을 더 넣고 싶어도 돈이 일단 안 되고요. 가평자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막걸리가 서민주라고 생각해서 그래. 사실은 비싸도 되거든요. 와인은 9,900원만 해도 이렇게 싸다니. 이런데 막걸리가 9,900원 하면 이렇게 비싸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점점 낮아지고 수입쌀을 쓰고 계량 누룩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막걸리가 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